그 경제적의 경이 그 경찰 거야 아마 내가 봤을 때. 안녕하세요, 가성비를 좋아하는 착학입니다. 오늘은 모닝 페이스리프트가 나왔죠. 뭐 이게 좀 진정한 의미의 페이스리프트 같긴 한데 뭐 디자인도 많이 바뀌고 뭐 그런 거에 비해서 뭐 2023년에 물가가 이렇게까지 오른 거에 비해서 신차 가격이 솔직하게 뭐 나쁘지 않게 빠졌습니다. 가격이 한 마이너스 트림 빼고 트렌디 트림 기준으로 한 100만원 정도가 올랐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디스플레이가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고 디자인이 바뀌었으니까 뭐 이런 것들까지 합치면은 아마 가격 변동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을 합니다. 그 정도로 뭐 나름 괜찮게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제가 이 모닝 페이스리프트를 좀 사지 말아야 할 이유를 당신의 모닝은 언제인가요? 아침 7시 직장인의 모닝, 낮 12시 신상맛집 사장님의 모닝, 새벽 2시 플로리스트의 모닝.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시간을 살아가니까 24시간 새로운 모닝이 밝았습니다. 도심 밀착 모빌리티 더 뉴 모닝. Kia. Movement that inspires. 사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 초년생들이나 아니면 내가 차가 필요한데 좀 그래도 금전적으로 조금은 덜 했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경차를 많이 구매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신차를 사지 말라는 것이지, 내가 막 돈이 많아서 나는 무조건 신차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사셔도 무방합니다. 상품성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면 모닝을 신차로 사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 파워트레인에 변화가 없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파워트레인은 우리가 말하는 변속기와 엔진을 같이 일컫는 말입니다. 엔진이 그냥 MPI 엔진이 들어갔어요. 76마력짜리 엔진이 들어가는데 토크는 대략 10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정확하게 말하면 9.7 정도가 나오는데 이 정도 출력이면 사실상 뭐 여러분들이 시내 주행을 하는데 불편함은 사실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사당이나 아니면 봉천 쪽을 자주 가게 되는데, 그런 언덕 한 경사 한 10도 이상의 언덕, 15도 이상의 언덕을 올라갈 때면 사실 이 정도 출력과 토크를 가지고는 많이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해요. 그래서 실제로 캐스퍼가 딱 나왔을 때도 캐스퍼가 터보는 너무 좀 비싸니까 자연흡기 엔진이 많이 팔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요즘은 또 터보가 많이 팔리는 추세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경차를 사더라도 나는 그래도 좀 출력의 부족함, 답답함을 좀 덜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번에 모닝 페이스리프트가 신차로 나오게 됐지만 아직까지 파워트레인이 그대로인 거, 변속기 그대로인 건 이해를 해요. 변속기를 바꾸면 가격이 100만원, 200만원 훌쩍 넘어가게 될 거니까. 그렇지만 터보가 안 들어간 거는 좀 많이 아쉽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렇게 신차로 모닝이 들어왔지만 파워트레인에 변화가 없어서 내가 신차를 사는 메리트가 좀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고로 좀 구매를 하시면 같은 변속기, 같은 엔진이 들어가니까 좀 가성비 있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많이들 이제 제가 파워트레인 쪽을 설명을 드렸지만 많이들 저한테 물어보세요. 경차 뭐 어디가 승차감이 좋아? 스파크가 좋아? 뭐 레이가 좋아? 모닝이 좋아? 뭐 캐스퍼가 좋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중에서는 캐스퍼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캐스퍼가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출시된 모델답게 플랫폼도 좀 변화가 있어서 확실히 승차감을 개선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 경차를 승차감을 뭐 나눠가지고 저게 승차감이 좋대, 저거 사야 돼, 뭐 이건 승차감이 별로래, 이건 사면 안 돼, 이 정도의 변별력은 없다고 봅니다. 이 정도까지 변별력을 느끼실 분들은 경차를 사시면 안 돼요. 바로 제네시스나 아니면 K9 그쪽으로 가셔야 좀 승차감에 대해서 만족을 하신다는 거.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경차를 살 때는 승차감을 그렇게 보진 말자. 왜냐면 지금 나오는 자동차들, 경차들의 승차감은 대부분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사도 뭐 불편함 없이 운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모닝 페이스리프트를 신차로 사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는요, 디자인이 바뀌긴 했죠. 이게 호불호가 좀 나뉘어요. 어떤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 어떤 사람들은 세련됐다 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호예요.
제가 프로라고 해서 이걸 단점으로 설명드린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설명드리는 요지는 디자인은 사람의 개취니까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닝의 이 전년식, 이 전전년식의 구형 모닝들의 디자인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경차는 그래도 아무래도 좀 스포티하거나 사나운 디자인보다는 좀 귀엽고 둥글둥글한 디자인이 좀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확실히 구형, 중고차의 모닝의 디자인이 좀 더 둥글둥글하고 귀엽긴 하잖아요. 이게 앞으로 기아가 이런 이 디자인 룩을 채택을 한다고 해요. 패밀리 룩이라고 하죠. 신형 스포티지와 같이 그런 느낌의 디자인으로 패밀리 룩을 구성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나오는 뭐 카니발이라든지 뭐 소렌토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전부 이렇게 비슷한 패밀리 룩을 취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자면 앞으로도 이런 패밀리 룩을 유지할 텐데, 그런 면에서 옛날 구형 모닝의 이런 둥글둥글한 귀여운 디자인이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왜 그렇잖아요. 소렌토는 구형이랑 신형이랑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카니발 구형이랑 카니발 신형도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 옵션보다는 디자인이 가장 큰 요소를 차지할 수 있다고 봐요. 구형의 소렌토나 구형의 카니발은 신형을 보다 구형을 보면 야 너무 구닥다리 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 반면에, 모닝은 그런 생각이 좀 덜 들어요. 그래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라도 구형 모닝을 사는 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모닝 페이스리프트를 신차로 사면 안 되는 이유 세 번째는요, 네, 감가상각이 모닝이 많이 돼. 제가 다시 말할게요. 레이는 감가상각이 잘 되는 편이 아니에요. 왜냐면 레이는 모닝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거든. 왜? 차 크기가 크니까 찾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아요. 수요가 많으면 공급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레이가 모닝보다 중고가 기준으로 한 100에서 200만 원 더 비싸거든요. 동일 선상 기준으로. 다시 말하면 모닝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더 싸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닝 페이스리프트가 나온 거를 가장 많이 사는 옵션으로 고르자면 한 1,600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 1,600만 원이 지금 중고 시세로 보면 2년도 안 되고 2만 킬로가 안 된 차가 한 1,200만 원대야. 그러니까 거의 새 차 같은 중고차가 한 1,200만 원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얼마나 모닝이 감가상각이 많이 되는 줄 아실 거예요. 경차는 원래는 2019년까지는 취등록세가 면제였는데 2019년부터 이제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75만 원까지는 면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75만 원이면 경차는 취등록세가 7%가 아니고 4%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대략 한 1,900만 원까지의 중고차까지는 취등록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의 모든 경차를 사더라도 취등록세가 없으니까 저는 웬만하면은 중고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누이 제가 말을 하지만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는 특히 초보자분들은 막 3년이 넘는 거, 뭐 5만 킬로가 넘는 거, 이런 매물은 가급적이면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어차피 신차 살 생각으로 중고차를 좀 접근을 하면, 야 그래도 이거 신차 같은 중고차 아니야?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신차보단 싸니까,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면은 막 신차 사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 같으니까 신차 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닝 신차 괜찮게 나왔습니다. 가격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격 동결해가지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내가 만약 모닝 페이스리프트 신차를 산다면 추천드리는 옵션은 총 2가지입니다. 제일 추천하는 옵션은 프레스티지 트림에다가 8인치 내비게이션을 같이 추가를 하셔서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한 1,560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뭐 스마트키 당연히 들어가 있고 뭐 후방 카메라 뭐 다 들어가 있고 하니까 정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경차를 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내가 이것보다는 조금 더 가성비를 챙기고 싶어 라고 하시면 트렌디 트림에다가 버튼 시동 스마트키를 넣고 8인치 내비게이션을 넣으면 뭐 1,450만 원 정도? 그 정도가 되는데, 제가 내비를 계속 넣으라는 이유가 있어요. 내비가
뭐 계속 없던 차를 타시는 분들은 몰라도 있어야 돼. 있어야 이거를 뭐 안드로이드 오토를 쓰던 애플 카플레이를 쓰던 하니까 웬만하면 내비를 2023년인데 그래도 아무리 경차라고 하더라도 내비 정도는 꼭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가장 최상위 트림은 그닥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옵션 중에서도 스타일 패키지가 있는데 스타일 뭐 LED 뭐 이런 거 뭐 상향등 하향등 들어가는데 뭐 스타일 넣을 거면은 왜 경차를 삽니까? 스타일이 중요하면은 경차 사지 마세요. 경차는 경제적이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경차야. 그 경제적의 경이 그 경차일 거야 아마 내가 봤을 때. 뭐 아무튼 뭐 드라이브 와이즈, 어댑티브 크루즈 필요 없습니다. 경차 사는데 그냥 발로 운전하세요. 후축방 뭐 경고, 야 이거는 안전에 관련된 센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하지만 경차 타시는 분들 운전 연습하세요. 조금 더 운전 연습해서 좀 경차를 시작으로 더 비싼 차량에 그런 비싼 옵션을 넣으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자동차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